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매매에 참고하실 몇몇 종목에 대해서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고흥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순수 국산 위성 로켓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인 그 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발사 전에 뉴스 효과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번 같은 경우 좀 사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오히려 발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아침에 잠깐 상승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가 오히려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번 같은 경우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사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다시 성공한 다음에 상승하다 하락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을 못 보여줬어요. 예, 저도 지난번 시황을 할 때 혹시라도 어,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발사기 임박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시황을 해드렸고 또 이런 것들을 결과가 성공할 때까지 그냥 보유하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발사 전에 급등하면 매도했다가 발사 이후에 어, 상황을 봐가면서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선취매를 했던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임을 많이 놓쳐버렸죠. 저 역시도 기대에 충분히 미치진 못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 그 자체 기술로 처음에 발사를 해서 첫 발사에 성공할 확률이 30% 미만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모를 발사 실패에 대한 경계성 매물이 오늘 출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혹시라도 내일 또 오후 4시에 이 장이 끝난 다음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또 불안함을 느낀 일부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또 오늘처럼 경계성 매물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저점에 그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서로 처음 발사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표로 참여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그 한국 우주의 어떤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서 다시 성공을 향한 간단히 보완을 해서 또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주가에 서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하락 조정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번에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발사해서 성공했을 경우에 어, 우리 세계적으로 항공 우주에 갖는 그런 그 위상이 세계에서 7번째 차지할 정도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조정했던 거를 그 이튿날 바로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 내일 또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연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국내 최초로 키메라 항원 수용체 CAR-T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항암 기능을 강화하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말기 백혈병 환자의 80%의 치료 효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연제약이 다소 오늘 이 30% 상한가는 물론
그 이연제약의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기존에 스푸트니크 백신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 국내의 최대의 그 위탁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고점 7만 원까지 기록을 하고 주가 낙폭도 단기간에 거의 4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뭔가 그 상승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이 CAR-T 그 세포 치료제, 항암 세포 치료제의 그 뉴스가 상당히 주가 상승에 어,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오늘 한 가지 다소 그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상한가가 그 장 마감 무렵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 점하고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들이 아니죠. 19만 주 정도가 되고 시간외에서도 꾸준히 매물이 좀 쏟아지는 이런 측면이어서 일단 매물지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원래 이 그 이연제약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장기간의 바닥을 다져오던 그 가격대가 대략 5만 원대였다고 볼 수 있죠. 5만 원대 여기를 이번 같은 경우 한 번에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요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5만 5천 원까지 가 있고 내일 기대되는 가격이 약 한 6만 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은 한번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 이게 얼마만큼의 음, 의학적인 의료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런 종목들이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최대의 그 시장에서 핵심이었다고 하면 싸이월드에 대한 기사였죠. 이제 그 아침 장이 열리면서 곧바로 이 인트로메딕이라고 하는 그 주가가 9시 장이 열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상한가로 강력하게 상한가로 치솟는 이런 상황인데 160만 주의 상한가 잔량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인트로메딕이라고 하면 우리 그, 어, 그 바이오 쪽에서는 그 영상 진단 의료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벤처 투자 조합이 약 400만 주 정도,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영상 진단 의료기기 이쪽 분야, 특히 이제 그 캡슐 내시경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 자체를 움직임을 보면 지난 7월 달에 한번 고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장기간 그 거래량도 그렇게 수반을 안 하면서 주가 한 3,000원대에서 3,500원 요 지지부진한 그 흐름을 보여주다 오늘 또 기존의 고점을 이렇게 한 번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량도 이렇게 주가가 강할 때도 이렇게 많이 그 거래량이 쏟아지는 종목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한 번에 무려 5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상한가로 올라가는 그 기염을 보여줬는데요.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싸이월드에 대한 그 기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인트로메딕이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 Z의 대주주로 싸이월드 재개 시 이 싸이월드의 가치가 약 3조 원이 된다, 이런 아주 그 부푼 기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이 싸이월드 Z, 여기에 대주주인 인트로메디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 시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또 마이네임 같은 또 이제 그 메타벅스라든가 이런 거하고 접목을 해서 그 한류 열풍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인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이월드도 재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미 그 상당한 그 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 서비스 구축이라든가 또 B2B 음원 유통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NHN 벅스까지 동반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NHN 벅스도 기존의 주가 흐름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이번에 쇼박스라든가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하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힘의 또 균형이 그 싸이월드 관련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기존 그 매물지대를 너무 강력하게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 측면에서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NHN 벅스 오늘 비록 상한가를 진입해서 오늘은 매물을 놓쳤지만 내일 정도에 또 공방이 충분히 벌어질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또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 이것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되고 그 ETF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이 또 높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그 페이코인, 이 가상화폐를 페이코인으로 그 대체해서 결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다날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다소 조정한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지난번에도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다날이 주가 급등했다가 비교적 그 좀 가상화폐의 그 가격 조정이 크게 벌어질 때마다 주가가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양봉으로 아주 거래량도 기존 거래량을 경신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요 그 조정폭이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관심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날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